여러분 혹시 이거 느끼셨어요? 지금 미국에서 조용히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겉으로는 평범한 인사 발표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2026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한 인물, 바로 케빈 워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우리나라 쿠팡의 이사였던 인물입니다. 쿠팡에서 미국 연준 의장 후보까지.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천만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히 인사 발표,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라는 한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미국과 한국의 숨겨진 경제 커넥션,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제에 닥칠 파장까지 말이에요. 숫자 한번 보세요. 쿠팡 미국 진출 이후 현지 고용 창출 규모만 해도 수만 명에 달합니다. 무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천만에요.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짜 의미를 파헤쳐봅시다. 첫째, 케빈 워시의 배경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2022년부터 활동해온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쿠팡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는 거 진짜 우연일까요? 세상의 모든 핫한 이슈 리딩과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연준 이사가 한국 기업 이사를 겸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둘째, 타이밍을 보세요.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 중에 쿠팡의 미국 고용 효과를 직접 언급했어요. 그리고 당선 후 바로 쿠팡 이사였던 인물을 연준 의장으로 지명합니다.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세요? 셋째, 쿠팡의 미국 전략을 들여다보면 더욱 명확해져요. 로켓 배송 시스템을 미국 전역에 확산시키고 있고 아마존과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케빈 워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알던 그 단순한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뒤에 이런 그림자가 있었다는 거 진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쿠팡이라면서요. 그냥 배송 빠른 회사라면서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의문도 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진짜 긴장감은 이제부터입니다. 시계바늘을 2019년 3월로 돌려보겠습니다. 쿠팡이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하기 2년 전이에요. 당시 김범석 의장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정치권과 금융계 인맥을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 영입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케빈 워시였어요.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차세대 금융 엘리트였죠.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후 정부로 자리를 옮긴 전형적인 워싱턴 인사이더였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케빈 워시를 영입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미국 금융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쿠팡의 미국 상장과 현지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미리 읽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실제로 케빈 워시가 합류한 후 쿠팡의 미국 전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벗어나 물류 인프라와 고용 창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미국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2021년 쿠팡 상장 당시를 기억하세요? IPO 규모만 49억 달러였어요. 한국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케빈 워시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나요? 연준 이사라는 타이틀 자체가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신뢰의 신호였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쿠팡이라고 불렀던 실체의 일부였습니다. 가짜가 아니었어요. 정말 치밀하고 전략적인 미국 진출이었던 거죠. 단순히 한국의 성공 모델을 미국에 복사하는 게 아니라 미국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26년 현재 그 전략은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숫자로 확인해 봅시다. 쿠팡의 미국 사업은 이제 연 매출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어요. 미국 전역에 100개가 넘는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직간접 고용 인원만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중에 쿠팡을 언급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미국 고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외국 기업으로 인정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이 관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연준 의장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 아세요? 미국 금리 정책을 결정하고 달러의 흐름을 좌우하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쿠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이 앉게 된다는 거, 이게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상상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보면 한미 경제 협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쿠팡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도 더 수월해질 수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혹시 미국의 통화 정책이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특히 환율 정책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달러 강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한국 경제에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수출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쿠팡의 대응 전략이에요.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되자마자 쿠팡은 미국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향후 3년간 100억 달러 추가 투자, 5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 이게 우연일까요? 김범석 의장의 전략적 사고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7년 전부터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사업 확장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까지 고려한 장기 전략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쿠팡의 성공이 과연 다른 한국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케빈 워시라는 특별한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 아닐까요? 실제로 다른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보면 쿠팡만큼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도 미국에서는 여전히 아시아 기업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쿠팡은 어떻게 미국 기업처럼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 바로 인맥과 전략의 조합이었어요. 기술력이나 자본력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미국 시스템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지금 한국의 다른 기업들도 이 교훈을 배워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시대는 끝났거든요. 현지에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구축할 수 있어야 진짜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어요.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 지명이 확정되면 한국 경제에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존도가 높아질 위험성도 있고요. 한 사람의 인맥에 너무 의존하는 구조가 과연 건전한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쿠팡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한 사업 전략을 넘어서 정치적, 외교적 차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몇 달간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 인준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 경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인사 발표가 아니라 한미 경제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쿠팡이 보여준 전략적 사고와 장기적 비전이 다른 한국 기업들에게도 확산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야 진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경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슈 리딩이 준비한 영상,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